자, 24년 서인총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투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입니다. 자, 집합을 구간의 기호로 옳게 나타내는 게 뭐냐 물어봤죠? 자, 왼쪽은 닫혀 있고요. 오른쪽은 열려 있으니까 닫힌 건 닫히고 열려 있는 거. 요거 3번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f'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분 한번 해볼까요? 미분해보면 f'x라고 하는 값은 2x-1이죠. 여기다 1 대입한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입니다. 자, 3번에서는 fx에서 1에 대한 우극한을 구하래요. 그럼 1보다 큰 쪽이니까 아래쪽에 1의 값 대입하면 되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할 때 0으로 갈 때 극한이 얼마냐 물어봤죠. 샌드위치 정리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이 같은 값을 갈 테니까 한쪽만 잡아서 극한 계산하면 제일 낮은 차수 4가 되겠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함수 f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얼마냐 물어봤죠. 자, 그러면 각각의 점을 잡아볼까요? 1,1의 값을 대입해보면 2 나오죠. 두 번째로는 4,4의 값을 대입하면 20이 되겠네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요.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3분의 18이 되죠. 그럼 따라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자, 6번은 주어진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분자의 값이 인수분해가 되죠? 한번 다시 쓸까요? 리미트 x가 5로 갈 때 분모의 값은 x-5가 되고 분자의 값은 x-5 곱하기 x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다. 얘가 될 테니까 x-5 두 개 지워지고요. 5의 값 대입하면 6이 되겠죠? 그럼 답은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7번 문제는 다음 함수 f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음의 값 8을 만족한대요.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이니까요. 분모가 지금 현재 최고차항 2차죠. 그럼 분자도 2차일 것이고 분모의 최고차항 개수가 2니까 분자는 16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개수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에요. 자, 함수 fx에 대해서 f'0가 뭐냐? f'0는 1차의 개수니까 그냥 전개할게요. 1차 개수 찾읍시다. 2x-4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플러스 3x 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따라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11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직선 y는 3x 플러스 k가 주어진 곡선에 접할 때 양수 k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접점이 일단 안 나왔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3이다 라고만 제시한 거예요. 그럼 따라서 접점이 안 나왔으니까 접점의 좌표를 t, 2t 세제곱 마이너스 3t다 라고 놓고 시작하도록 하죠. 그럼 그때 접선의 기울기 3인 거니까요. 6t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3이다. 그럼 넘어가면 6 나오죠? 그럼 따라서 t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만약 t의 값이 1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어진 점, 이 좌표의 값은 1,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그때 직선은 y는 3x에다가 1의 값을 대입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뒤에 있는 요 마이너스 4가 k 건데 k가 지금 현재 양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는 t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주어진 좌표는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죠. 그럼 주어진 함수는 y는 3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뒤에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k의 값은 플러스 4니까 얘가 바로 답이 되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이에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주어식을 만족할 때 f3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fx를 분석하기 위해서 양변을 x마다 나눌게요. 그러면 fx 나눌 때 조심해야 될 건 x의 값이 3일 때는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어진 값은 그래서 x-3 분의 루트 x-2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되 주어진 값은 x가 3이 아닐 때죠. 그럼 x가 3이 되면 이때는 연속을 이용해서 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니 너의 값을 f3이라고 지정하도록 하죠. 그럼 fx가 연속함수니까요. f3의 값은 주어진 위의 함수의 극한값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f3이라고 하는 값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위에 있는 식이니까 어차피 분모 0분의 0꼴 보이시죠? 바로 유리화 할게요, 그냥.
유리화해주면 분모의 값은 x 마3 뒤에 곱하기 루트 x-2 뒤에 플러스 1분의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x 마3 나오죠. 그래서 x 마3 둘이 약분하고 3의 값을 대입하면 분모의 값이 2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함수 fx가 거의 똑같은 형태죠. 방금 본 거랑.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a와 b 더해라. 이렇게 문제 나와 있어요. 그럼 우선은 당연히 1로 갈 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을 테니까 분모 0으로 가죠. 그럼 분자 마찬가지로 0으로 가야 한다.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현재 3이죠. 그래서 얘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한 번 더 쓸까요? 그냥? 리미트 이번에는 x가 1로 갈 때 분모의 값은 x-1 분자의 값은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3인데 요 값이 현재 b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x-1 둘이 약분하시고 1의 값 대입하면 b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구나가 될 테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건 1이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12번입니다. 자, 미분 가능함수 fx가 모든 실수 x랑 y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한대요. f'0가 3일 때 f'2의 값을 구해라. 그럼 우리 주어진 식에 미분해도 되죠? 미분할 때 조심해야 될 건 x를 미지수로, 그러니까 변수죠. 그리고 y를 상수로 생각한다. 이게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어진 미분해 보면 f 프라임 x 플러스 2y라고 하는 값은 f 프라임 x fy는 지금 지워지겠죠. f2y는 그럼 뒤에 플러스 6y가 될 텐데 그래서 여기다가 좀 값을 대입할게요. 그래서 x에다가 0의 값을 집어넣고 y에다가 1의 값을 넣어야 2가 나오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왼쪽 값은 f'2가 되는 거고 오른쪽 값은 f'0에 플러스 6이기 때문에 f'0가 현재 3이에요. 그럼 3 더하기 6이니까 답은 9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자, 어떤 고무관 단면의 경계가 원 모양이라고 하자. 교과서 문제죠, 이거. 이 고무관의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고무관 내부에서 물이 흐르는 속력을 VR이라고 한다면 R값이 3분의 1에서 7분의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얼마냐? 그럼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구하고 갈까요? 주어진 값은 3분의 1, 3분의 1이면 0 나오죠? 0, 요거 하나랑 7분의 1 대입해보면 7분의 1, 앞에가 3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뒤에 곱하기 7분의 제곱이니까 49분의 1이죠. 요거 뒤에 거 계산이 너무 애쓰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기울기 구할 때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이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7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주어진 식은 3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곱하기 49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분모랑 분자랑 약분하시면 앞뒤가 바뀌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튀어나오겠죠. 그럼 주어진 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49분의 1이다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자, 14번은 다음 중 함수 fx에 대해서 x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은 알파로, gx의 값은 베타로 각각 수렴한다. 이때 보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그 함수의 극한에서의 성질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에서는 상수 k에 대해서 k 곱하기 fx의 극한은 k알파냐 하면 당연히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수렴한 게 맞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되고요. 니은번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보다 gx가 크면 알파보다 베타가 크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니은번에서 예를 들어서 fx가 있고요. fx를 제가 0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gx의 값을 x분의 1이다 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당연히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니까 리미트 잡아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시면 너 당연히 0 나오죠. 0의 극한이니까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x분의 1인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0으로 가죠. 근데 당연히 fx보다는 gx가 더 크단 말이에요. x가 뭐가 들어도 0은 안 나오니까. 그럼 이게 같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니은 안 된다. 그럼 디귿번에서는 이번엔 수렴 나누기 수렴이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가 수렴하니? 물어봤죠. 조심해야 될 사항은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알파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럼 디귿번도 틀렸죠. 그럼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5번입니다. 자, 15번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빈칸 박스 채우기는 문제로 좀 바꿔낸 것 같아요. 자, 함수 fx에 대해서 닫힌 구간 0과 3 사이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시의 과정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수 fx는 닫힌 구간 0과 3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곳에서 미분 가능하고 양끝값이 같으므로 f'x는 롤의 정리입니다. 0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가라고 하는 건 0이구나. 얘가 0. 자, 0인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럼 이때 f'x가 뭐냐? 물어봤으니까 나의 값은 이제 프라임 x면 6x 제곱에 마이너스 18이다. 요거죠. 그렇기 때문에 f'c가 그러니까 우리 결국 f'c가 요 아니죠? 0 되는 거. 0 되는 값을 구하는 C가 뭐냐 고 물어봤으니까 요 다에서는 한번 써볼까요? 다라고 하는 값은 계산은 노란색 쓸게요. 6C 제곱 마이너스 18이 0 되는 C가 뭐냐? 그럼 당연히 C 제곱이 3이니까 따라서 C의 값은 루트 3이거나 아니면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가 되겠죠. 그런데 롤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C의 값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안 된다. 그래서 다의 값은 당연히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찾고 싶었던 값은 0의 값이 P래요. 얘가 P고요. 그 다음 나의 값이 QX였나 이게? 네, QX 요거고 그 다음 다의 요거 루트 3의 값이 R인 거니까 여기다 1 대입하는 Q에다 1 대입한다면 다 더하래요. 그럼 주어진 값은 0 마이너스 12 플러스 루트 3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16번입니다. 자,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위의 점 0, 마사에서의 접선이 곡선이 접한다. 상수 a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일단 접선은 얘부터 찾을까요? 주어진 접선은 x가 0일 때의 미분계수가 지금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너의 값은 y는 마이너스 4x에 여기 y 절편이니까 마이너스 4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주어진 3차 함수에 접한대요. 그러면 접점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t, t 세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2라고 더 볼게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4인 거 보이시죠? 그럼 주어진 값은 3t 제곱 플러스 a라고 하는 값. 이 값이 마이너스 4인데 실제로 얘가 그 접선 위의 점 중에 하나가 약간 0, 마이너스 4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 점도 접선이 지나는 점이고 0, 마사도 접선이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4인 거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얼마냐? 라고 하면 t분의 얘가 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2가 되죠.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왼쪽에 있는 식 있죠? 이 왼쪽에 있는 요 식 때문에 a의 값을 정리해보면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4예요. 라고 정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오른쪽 있죠? 이렇게 오른쪽 값을 다시 한번 계산해볼까요? 계산해보면 t를 곱할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4t 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 a 대신에 요 파란색 있죠? 파란색을 집어넣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t 세제곱에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얘가 되는 거고 t만큼 곱하면 마이너스 4t가 되고요. 그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사t가 지워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넘기면 t 세제곱 1인 거 보이세요? 그럼 당연히 t의 값은 1이죠. 끝났죠, 면? t가 1인 거니까 1의 값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7이다가 되겠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이에요. 이제 가우스 함수인데 가우스 함수에서는 우리가 가우스는 무조건 상수값이니까 그 상수가 얼마인지만 정확히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뭐였냐면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극한의 값을 만족하는 n과 k를 구해서 두 값을 더해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가우스 1-x인데 x가 n으로 간대요. 잘 모르겠으면 1-x에 한 번 그려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n 값을 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 지금 n이 있다. 그러니까 x는 n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y가 있겠죠? 이렇게 제가 y를 이렇게 잡을게요. 이게 y축입니다. 그러면 n에 대한 함수값이 뭔데? 라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 함수값이 삐뚤어진 거 같죠? n을 대입하면 얘가 1-n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수값만 확인할 거예요. 그럼 1-n의 밑에 있는 거, 얘보다 좀 작은 값은 -n이 될 거고 위에 있는 값은 2-n이 되겠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좌극한을 볼 텐데 좌극한은 왼쪽에서 n 이렇게 보내는 거 이쪽으로. 그럼 당연히 함수 이렇게 따라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y값을 읽어보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1-n은 좀 크잖아요? 그럼 그때 가우스값 당연히 1-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극한의 좌극한은 1-n분의 분자는 1-n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 좌극한. 그 우극한은 뭔데? 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보내는 거니까 이번에는 밑에서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그때 y의 값은 밑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당연히 1-x가 1-n보다는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우스는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 영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n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극한이 뭐냐? 그럼 우극한의 값은 -n분의 -n의 제곱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극한이 존재했죠, K로? 그럼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고 그 값이 K구나 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할까요? 분자값 계산해보면 n제곱에 -2n 플러스 7 이 상태가 되죠. 얘는 n제곱에 플러스 6이에요. 그러면 대각선 곱해봅시다. 대각선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n세제곱 플러스 2n제곱 마이너스 7n이죠. 그럼 요 값은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n세제곱에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6n에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n세제곱 둘이 지워질 거고요. 오른쪽을 왼쪽 넘깁시다. 넘겨주면 n제곱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6의 값은 0이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1, 1에 2, 3이 되죠. 그럼 밑에 마이너스 붙고 n이 자연수니까 그러면 여기 있을까요? 따라서 n의 값은 3이구나. 그럼 n이 3이면 k라고 하는 값은 여기다 쓸게요. k라고 하는 값은 분모가 지금 요거 왼쪽이든 오른쪽 똑같은 값이니까 오른쪽으로 계산할게요. 그냥 마이너스 3분의 분자는 9 더하기 6 15 되네. 그럼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둘이 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5죠. 둘이 더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겠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18번에서는 요 그래프 형태랑 그리고 절대값의 극한 형태가 정확히 뭔지만 알면 금방 나오긴 하거든요. 일단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우선. 자, 우선은 답까지 내는 걸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만약 그냥 답만 내겠다라고 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3의 값이 뭐냐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가조건에서는 x가 2로 가니까 절대값 있죠? 절대값이 있는 친구가 극한의 값이 존재하려면 무조건 분모 0 되는 게 두 개씩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f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얘가 되는 거고 fx 3차니까요. 뒤에 뭐 하나 더 있겠죠? 자, 그런데 나조건 보시면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요. 함수 f가 증가하죠. 3차 함수가 증가하는 케이스는 3중근밖에 없어요. 끝. 그래서 f3이라고 하는 값은 요 값이 1이거든요. 1이니까 1 더하기 1이어서 답은 2다. 답은 2번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 좀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왜 절대값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인수가 2개인가? 왜 2개냐? 이거죠. 자, 우선은 가조건입니다. 그럼 당연히 일단 분모의 값이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긴 해야 돼요. 여기가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F2라는 게 지금 현재 1이다. 이렇게 쓰면 조금 애매하니까요. 이렇게 쓸게요. f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상황이 되시죠? 그럼 뒤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뒤에를 qx다 라고 적어 볼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의 값은 x 마이너스 2
분의 분자의 값은 절대값 x-2의 qx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극한값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럼 좌극한 볼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좌극한이라고 생각하면 절대값에선 이 절대값 안에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쪼개고 생각하면 2보다 좀 작아요. 그러면 x-2분의 분자에서 x-의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걸려서 x-2가 될 거고 뒤는 절대값 q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플러스라고 생각한다면 우극한입니다. x-2분의 마찬가지로 절대값 x-이미 2보다 큰 값이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럼 얘는 x-2의 절대값 qx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x-의 두 개가 지워지겠죠. 이렇게 두 개 지워질 거고.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q2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절대값 q2가 되는 거니까 부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값이에요. 그 값은 0밖에 없죠. 절대값 q2가 0이구나. 그럼 절대값 벗겨도 0이죠? 그렇기 때문에 qx라고 하는 값은 자 일단 f가 3차입니다. 3차. 그럼 qx는 당연히 2차예요. 그럼 너는 당연히 x-1을 하나 더 들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뒤에 아직 모르죠? 이 모르는 값을 x-k라고 쓸까요? k가 없죠? 지금 미지수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fx-1이라고 하는 값은 x-2의 제곱에 x-k의 형태다 라고 해서 실제로 x-2가 2개 이상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쌍원이 되시죠? 그럼 k 값이 2면 3개 될 거고 2가 아니면 2개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제 우리는 나 조건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나의 조건은 뭔데? 라고 하면 도함수가 0보다 큰 거니까 실제로 미분하면 해보면 되죠? 미분해보시면 f 프라임 x 라고 하는 값은 앞에 거 미분 x-2에 x-k 뒤에 플러스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x-2의 전체의 제곱이죠? 그럼 따라서 여기서 x-1을 묶어낼게요. 그럼 묶어내시면 앞에 남는 값은 2x-2k가 남고요. 뒤에 플러스 x-2가 남는데 식을 정리해주면 x-2 곱하기 3x-3k죠. 3까지 그냥 묶어낼까요? 그럼 3배 x-2 곱하기 x-k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항상. 그럼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밖에 없죠. 이게 지금 근이 하나 있으니까. 그럼 따라서 k는 2가 되는 거구나. 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 식을 찾았다 이거죠.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정석 파트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모의고사 15번 문제였었는데 문제가 좀 어렵진 않죠. 자, 최고창에서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다 라고 써 있습니다. fx가 0이 아니면 위에 거고요. fx가 0이면 k로 그냥 줬어요.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문제를 아주 잘 읽어보신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gx 보면 지금 현재 봐봐요. gx가 2로 갈 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있죠. 근데 이 마이너스 2가 있네. 이게 없으면 연속이죠. 이게 마이너스 2 때문에 뭐가 됐어요? 불연속이 됐죠. 함수가 지금 2에서 불연속이구나. 이걸 하나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얘 보면 결국에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죠? 평행도 연속함수죠? 평행도 연속함수죠? 그럼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니까 분모가 0만 아니면 이 함수 자체는 연속함수예요. 근데 분모 0 된 거 뺐네. 그럼 얘가 연속함수구나. 그리고 k도 연속함수죠? 한 점밖에 뭐 연속함수를 얘기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한 점밖에 없으니까 점밖에 없으니까 그럼 함수가 연속함수예요 원래. 그럼 언제 불연속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언제 불연속인데? 라고 하면 당연히 함수가 바뀌었을 때. 함수가 바뀌었을 때 불연속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거 이 말만 읽고도 알 수 있는 게 gx가 2에서 불연속이니까 그럼 그 점은 분모가 0이 되는 점이구나. 요걸 하나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이해되시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 극한 얘가 지금 연속함수니까 이 함수의 극한이 k거든요. 2로 갈 때. 근데 보면 분모가 0이에요.
그럼 분자는 뭔데? 라고 보면 얘가 0이었으니까 이 뒤에는 얘는 절대로 0이 안 되죠? 그럼 얘가 0이다 이 말이야.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이 값 넣어보세요. F5 나오죠. 아, F5도 0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F4랑 F5가 똑같대요. 아, 그럼 얘가 F4도 0이구나. 그럼 보시면 3차 방정식의 최대근이 3개죠. 근데 근 3개 다 나왔네. 최고차계수 1자리. fx 끝났죠. 그래서 fx라고 하는 식은 이 식은 x-2 곱하기 x-4 곱하기 x-5라고 하는 함수구나 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하자? 집어넣고 극한으로 k 구하자. 그럼 끝나겠죠. 그럼 따라서 리미트 극한의 값은 지금 0 되는 포인트가 2랑 4랑 5니까 뭐 2로 보내시든 4로 보내시든 5로 보내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2로 보낼게요. x의 값을 2로 보냅시다. 그럼 분모의 값은 fx 그 자체였으니까 x-2 곱하기 x-4 곱하기 x-5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분자의 값은요 fx 플러스 3이니까 3만큼 더할게요. 여기 3만큼 더하시면 x 플러스 1 되고요, 3만큼 더하시면 x 마이너스 1 되고요, 3만큼 더하시면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뒤에 곱하기, 여기 지금 괄호가 있는데 잘 보면 이걸 한 번 더 쓰고 플러스 2를 쓸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 0으로 가죠 지금 현재. 그럼 당연히 fx 0으로 가니까 옆에는 플러스 2 때문에 이거 2로 가요. 그럼 그냥 뒤에 곱하기 2라고만 써도 크게 무리될 건 없죠. 상황이 되시죠? 그럼 이 값이 이 극한 2로 가는 거 지금 k-2였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요 연두색 정정할게요. 요 연두색이 있죠? 요 연두색. 지금 그래 함수 gx의 연속이 아니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상한 소리 했네요. 얘가 지금 극한 값하고 요 식대, 요 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x는 무조건 2로만 보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 x-2, x-2 1로 갈 거고, 그 다음에 2로 보내보시면 분모의 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요거 분해 분자는 3 곱하기 1이니까 2 나오네요. 그럼 요거 자체가 현재 1이죠. 1. 그럼 따라서 얘가 k-2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k의 값은 3이다가 되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번입니다. 자, 20번도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이게 아마 12번이었을 거야, 아마 모의고사에서. 자, 두 정수 A와 B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가조건에서는 0과 6 사이에서 fx가 저렇게 생겼대요. 2차 함수래요. 그렇구나. 나조건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6의 값은 fx래요.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잖아, 지금 현재. 그럼 당연히 0과 6 사이니까 0의 값을 대입하면 f6과 f0를 알죠. 같은 거구나.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f0랑 f6이 같은 값이래요. 근데 실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0 나오죠. 그 다음에 6의 값을 대입하면 36a에 뒤에 플러스 6b에 뒤에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30 지워지죠. 그러면 b라고 하는 값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6a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그러면 fx 식으로 다시 써볼까요? 그럼 주어진 식은 ax 제곱에 뒤에가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a를 잠깐 묶어내볼게요. 2차 함수니까 x 마이너스 3에 전체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릴까요? 여기가 x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y축인데 지금 현재 0부터 6까지였으니까 제가 6의 값을 한 요 정도로 찍을게요. 그냥 여기가 6이다. 이게 아마 스케일 좀 안 맞긴 할 텐데 그냥 요 정도로만 넘어갈게요. 여기가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함수는요 마이너스 3, 지금 말이 안 되게 한 2쯤 찍을게요. 그냥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이게 6이 여기 있으면 엄청 밑에 해야 되죠. 그럼 대충 우리가 스케일만 따지지 않고 그냥 이 정도만 보고 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6일 때도 함수값이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축 자체는 3은 돼요. x는 3. 이게 여기가 축이 되죠. 그렇구나. 그럼 그 상태에서 문제 다시 읽어볼까요? 1과 12 사이에서 방정식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4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빨간색 두 개의 점을 지나는데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면 x축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그래프는 위로 블록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모양이 똑같이 반복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지겠네. 여기도 알 수 있는 거죠. 조금 삐뚤어졌네요. 그럼 당연히 0부터 12까지 하면 4개가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뭐지? 왜 1부터 시작하냐 이거예요. 왜 0부터가 1부터지? 그러면 하나 더 체크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 근을 가져라. 이 말인 거니까 1의 값은 근의 왼쪽이에요. 이걸 한 번 더 체크하라는 소리입니다. 상황이 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뒤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최대값. 이 최대값은 무조건 양수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1과 3 사이에 근을 갖는다 때문에 사이값 정리 쓰는 건데 그림을 그리시면 보고가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쓸게요. F1. 이 두 번째로 쓸게요. 두 번째. F1 너의 값은 무조건 음수여야 되고 최대값인 F3의 값은 0보다 커야 한다. 원래 그 둘이 곱하면 0보다 작다가 사이값 정리였죠. 자, 그래서 요거 F1이 0보다 작다 이 말 때문에 1의 값을 여기 위에 대입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0의 값이 0보다 작은 거죠.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6보다 크겠네요.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F3의 값이 0보다 큰 거니까 최대값 여기 있죠. 최대값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30 얘가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A값 실제 범위는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는 작은데 맨 첫 줄 읽어보시면 A가 정수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B의 값, 모든 B의 값 삽이었네요. 그럼 따라서 B의 값 찾아보시면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30이거나 또는 24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두 값 더해보시면 답은 54다라고 해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자, 추론형 문제인데 문제가 쉽지 않죠. 자,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인 두 다항함수 fx와 gx가 다음식을 만족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x의 값이 이제 무한대로 가요? 그럼 얘는 최고차를 알려주는 거구나. x가 0으로 가요? 그럼 얘는 최저차를 알려주는 거구나. 그 두 개를 바탕으로, 이 값이 8이라를 바탕으로 fx와 gx의 값을 구해라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추론부터 합시다. 첫 번째는 요 식 있죠. 이 노란 색깔로 잡을게요. 이 x가 무한대로 간다. 요 식에서 일단 당연히 메인은 gx처럼 보여요. 여기 세제곱이니까. 만약에 fx 기준 잡으면요. fx 만약에 예를 들어 fx 상수예요. 그러면 gx는 얘가 하시면 2차면 되는구나. 괜찮죠? fx가 1차예요. 그러면 얘가 뭘 세제곱해야 6차가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쪽을 먼저 잡고 큰 쪽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좀 편리합니다. 그러면 일단 fx 곱하기 gx의 세제곱이 6차 함수, 최고차에서 6차인 6차 함수여야 되니까 일단 저 노란색 식으로 fx와 gx의 차수를 좀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 당연히 gx가 2차가 될 수 있는데 너가 2차면 세제곱하면 6차 나오죠? 그럼 뒤에는 무조건 fx는 상수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gx가 1차일 수도 있죠. 그럼 얘가 지금 세제곱 함수, 그러니까 3차 함수니까 fx는 여전히 fx가 3차가 되어야만 하죠. 그럼 gx가 만약에 상수다, 상수 함수 포함되니까요. 얘가 상수다 라고 한다면 fx 자체가 6차여죠. 6차 함수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요걸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최저차항의 개수가 7차다. 요거를 좀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fx 3번 곱할게요. 자, 상수 3번 곱해보세요. 그 상수죠. gx 2차입니다. 그럼 상수 곱하기 2차가 7차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넌 아웃. 얘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3차 1차예요. 그럼 3차 세제곱은 3차, 9차네요. 9차. 9차 1차면 10차죠. 오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6차예요. 세제곱하면 18차죠? 상수, 상관없죠? 18차. 어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자, 얘가 6차와 상수인 경우. 자, 이렇게 나온다면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6차에서 이 fx를 3번 곱한단 말이죠. 3번 곱한다는 것은 똑같은 걸 3번 곱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6차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 쓰는 건 너무 좀 그러니까요. 여기서 x
이렇게 쓸까요? 그냥 개수는 뭔지 모르겠고 6차, x 5차, x에 자 x에 4차. 아 이걸 다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한번 다 쓰고 한번 가봅시다. x 상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세제곱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거 좀 괜찮겠죠? 이 상태로 보면.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세 번 곱한다는 거예요. 봐봐. 상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상수를 세 번 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러면 제일 낮은 차수는 상수 세제곱의 상수이기 때문에 7차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6차의 식에선 상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배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x도 마찬가지. x가 존재하면 너를 세 번 곱하는 3차가 존재하죠. 그럼 다 7차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곱 보이죠? 너도 세 번 곱하면 6차 되죠? 최저가 6차니까 너도 안 돼. 그리고 x 세제곱 바로 뭐가 돼요? 9차가 되죠. 그럼 중간에 이제 7차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뭔가의 세제곱항에서 제일 낮은 차수를 비교해 보시면 그 차수의 지수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밑에 분모 있죠? 분모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하나 단독으로 세제곱해서 그 홀수 차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는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fx는 3차고 gx가 1차구나. 이게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fx라고 하는 식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우리는 px 플러스 q다 라고 한번 적고 시작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세제곱하고요. 너를 곱했을 때 최저가 7차여야 되기 때문에 상수 같은 거 둘 다 존재하면 안 되죠. 얘는 아직 더 볼까요? 얘는 상수 존재하면 안 되고 여기서 보면 3차입니다. 3차. 3차니까 당연히 안 돼요. 상수가 있으면. 그럼 얘가 6차죠? 있으면 안 되죠. 너가 지워지고 6차, 1차 곱해야 이렇게 7차 나오는구나. 그래서 결국 상수 1차, 상수는 다 지우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첫 번째 x가 무한대로 간다 했어요.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gx를 3번, f를 한 번 곱하는 거니까 a 곱하기 최고차만 비교할게요. p의 세제곱이죠. 그럼 그 값이 8이다. 그 다음 두 번째, x가 0으로 갈 때는 제일 낮은 차수니까요. 이번엔 fx가 3번, 그럼 제일 낮은 차수가 2차죠. 2차 3번에 1차밖에 없으니까 제일 낮은 차수가 1차입니다. 1차를 곱했을 때 8 나온다. 그 말은 b 세제곱 곱하기 p의 값이 8인 거죠. 그러면 모든 개수가 정수이기 때문에 의미 아닌 정수, 그러니까 0 또는 자연수다 이 말이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 여기서는 a의 값이 만약 1이야. 그러면 p의 값은 2가 되겠죠. 그리고 싹 보니까 얘가 2야? 나누면 4야? 3번 곱해서 4를 만들어? 못하죠. 이거 안 되네. 그러면 a가 8일 때 p의 값이 1일 수밖에 없죠. 그럼 p가 1이야? 3번 곱해서 8 나왔어? b는 2죠. 오케이. b는 2가 되고 여전히 p의 값은 1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x라고 하는 함수는 8x 세제곱에 뒤에가 플러스 2x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gx라고 하는 값은 그냥 단순히 x였던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1 더하기 g1이라고 하는 값은 10 더하기 1이니까 전체 값이 11이 나오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2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 상수 m에 대해서 y는 mx 플러스 2 마이너스 m과 함수 f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주임이라고 하자. 그럼 보시면 위에 있는 친구는 1차 함수 직선이죠. 밑에 있는 건 물론 직선이 있긴 하지만 2차 함수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선과 곡선의 교점 개수를 아시려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 그럼 일단 그래프 잠깐 그리고 갈까요? 그래서 fx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축, 그 다음에 y축에 요쯤 있으려나요? 항상 이제 그래프 그려드릴 때는 잘 그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항상 머리 자꾸 가리고 있죠?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 2값 넣어볼게요. 2 넣어보시면 0 나오죠? 기억이 4짜리. 그래서 일단은 스케일만 좀 맞춰갈게요. 그냥 너무 똑바로 그릴 수가 없어서 색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갈까요? 제발요. 제발 이렇게 붙어주세요. 제발 기울기 4자리처럼 그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 그릴 때 자꾸 몸을 가리는데
죄송하게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이렇게 일단 잡아볼게요. 예, 뭐 이상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이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가 얼마냐면 얘가 y는 마이너스 8이에요. y는 마이너스 8. 아우, 이것도 색 쓰면 좀 힘들어질 텐데. 일단은 요거는 좀 여러 가지 색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점으로만 측정해요. 여기를 마이너스 8이다. 괜찮으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2차 함수 보이시죠? 이 2차 함수는 인수분해 해보시면 주어진 식이 얘가 x-2 곱하기 x-7 이런 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여기가 2였어요. 얘가 2였기 때문에 그래프 큰일 난 것 같은데? 왜냐면 쉽지 이상하게 그릴 것 같은데요? 그냥 아예 완전 크게 그릴 거 아니야? 죄송해요. 다시 그릴게. 미안해. 아예 그냥 다시 크게 그립시다. 이게 상황이 매우 중요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얘가 x축, 다시 여기를 y축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웬만하면 좀 맞춰봅시다. 그냥 여기 2라고 잡고 너 2예요. 그 다음에 4, 8,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한 요 정도 좀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2차 함수 그래프인데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7 지나니까 3, 4, 5, 6, 7 요쯤 지날 것 같아요. 주어진 그래프가 이것도 좀 찾아놓고 할까요? 이 최소값이죠, 최소값. 이 최소값이 2분의 9를 지날 때여서 2분의 9를 대입해 보시면 4분의 9 뒤에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14인가요? 아까 우리 2분의 9라고 하지 않았어요? 4분의 81이죠. 4분의 81 뒤에가 마이너스 2분의 81 플러스 14 요거라서 그러니까 뭐만 체크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아까 마팔이었거든요. 마이너스 8. 이 마이너스 8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요거 좀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이 주어진 값이 앞에가 요게 지금 4분의 2배니까 마이너스 4분의 81에다가 뒤에 플러스 4분의 값 계산하면 4, 4, 16 56인가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하나 줘. 80 마이너스 55야. 그러면 30, 25죠? 25. 요거라서 얘가 6, 4, 24니까 이게 좀 더 위에 있어요. 그래프가. 좀 더 위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이렇게만 가봅시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2차함수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속함수는 돼요. 미분 안 되고. 이거 상황이 되시죠? 그럼 그랬을 때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뭐 이건 계산기로 지울까요? 위에 있는 그래프 y는 m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m 요 그래프는 m 묶어낼게요. y는 m배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죠? 그럼 얘는 기울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1,2를 지나는 직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1,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한 요 정도쯤 될 겁니다. 요 정도쯤. 이 파란 색깔 점 혹시 보이실까요? 요 정도쯤 지나는 직선이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만나는 교점 개수거든요. 그때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hx에 대해서 gx 곱하기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gx 그래프는 이거 봐봐요. 이렇게 그려지면 하나밖에 안 만나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요 점만 통과해 볼까? 이렇게 이 점을 통과해서 그리시면 두 개에서 만나죠. 교정에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럼 당연히 gx가 불연속 함수거든요. 그럼 불연속 곱하기 연속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그 포인트가 hx의 근이에요. 근데 hx를 3차를 줬대요. 그 말은 무슨 말? gx의 불연속이 3개다. 원래 3개 이하인데 사실 2개만 나올 거면 2차를 줬겠죠. 근데 3차를 줬다는 것은 거의 3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보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제 불연속이냐? 요것만 좀 따져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하나밖에 안 만나죠? 언제까지 하나 만날래? 라고 생각해보면 여기 기울기 보이세요? 이게 4짜리거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4인 경우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한 이쯤 될 텐데 제발 평행해 주세요. 이렇게 돼서 좀 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경우가 일단 첫 번째 불연속이죠. 상황이 돼요. 여기서까지는 올라가면 지금 제가 그래프 더 그릴 수가 없어요. 여기 뭐 지금 위를 뚫을 수가 없잖아요. 이래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만납니다. 이쪽에서. 이거 하나에서 만나지면 이제 이해되시죠? 이쪽은 안 만나고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잘 보시면 요 포인트 보이시죠? 이 파란색 요 점. 이 지금 하나의 점. 그래서 이 점을 지날 때 이렇게 점을 지나버리면 두 개에서 만나잖아요. 얘보다 살짝만 크면 얘보다 살짝만 커지면 이 점을 안 통과하니까 다시 또 하나밖에 안 만나죠. 그럼 얘가 또 불연속이네. 그럼 또 어떨 때 불연속이냐? 이거 하나만 더 찾으면 되죠. 그럼 어떨 때 그러냐라고 하면 얘가 2차 보이시죠? 2차랑 뭐 할 때? 접할 때가 있죠. 휘었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할 때. 이 두 개에서 만나죠? 이걸 뚫어버리면 다시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 들어가면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잖아요. 변하죠. 그러면 결국 불연속 포인트가 하나, 둘, 세 개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요거 세 개만 딱 찾으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이거 다 기울기 찾는 거예요. M값이라서 M값. 그러면 노란색은 끝났죠? 너는 기울기가 4다. 맞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4다. 두 번째로는 이 파란색도 끝났죠? 왜냐면 파란색도 보면 여기 지금 지나는 점이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점이 지금 현재 2,0이잖아요. 그리고 이 파란색깔 포인트가 얼마였냐면 1,2였으니까 기울기는 x값 1만큼 증가, y 2만큼 감소죠? 그럼 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돼? 빨간색만 찾으면 돼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요. 그럼 따라서 얘들아 접점 잡아봅시다. 접점을 t, 무난하게 잡아볼게요. 그냥 t 제곱에 마이너스 9t 플러스 14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t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 이 식을 좀 써볼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t-1분의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2라고 하는 게 미분계수 형태인 2t-9랑 같은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될 건 얘가 m입니다. 이게 m값이다. 그럼 t에서 t의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럼 따라서 이렇게 넘겨서 여기다 t-1을 곱한 다음에 계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주어진 식은 t제곱에 마이너스 9t 플러스 12라고 하는 값이 2t 제곱에 뒤에가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2인가요? 마이너스 11t인가요?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2 맞죠? 그럼 뒤에 플러스 9. 이 상태가 될 거니까 이거 왜 다 또 계산해놨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자꾸? 죄송해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9t 있죠? 굳이 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2t하고 좀 지워버리죠.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그럼 따라서 9t 이렇게 지우고 갑시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다 오늘 넘길게요. 그럼 주어진 식은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마3이 0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 해보시면 1, 1에 1, 3에 밑에 마이너스 걸어주면 지금 만나는 포인트가 2보다 큰 거 보이시죠? 그럼 따라서 t의 값은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3의 값을 여기 식에 대입하면 6-9니까 여기에 기울기는 마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되겠어요? 그럼 따라서 hx라고 하는 식은 최고점에서 1짜리였으니까 이 각각의 기울기들이 hx의 근인 거죠. 그럼 주어진 근은 x-4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2가 hx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찾고 싶었던 값은 4로 가는 우극한 기울기가 4보다 살짝 큰 거예요. 요거 보면 x라고 써 있는데 원래 m으로 썼어야 좀 더 예쁜 식이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아무튼 요 정의역이 4로 간다는 것은 기울기가 4로 간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따라서 4보다 살짝 큰 거. 그럼 4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노란색보다는 기울기 더 큰 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 자 2차 여기 올라가는 쪽이랑 올라가는 쪽은 무조건 만납니다. 1차와 2차는 무조건 만나요. 위에서 하나 만날 겁니다. 근데 얘보다 좀 올라가면 밑에서 얘랑도 만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4로 가는 우극한 그 값은 자꾸 일단 좀 힘들어요. 여기다 다시 쓸게요. 그냥 리미트 x가 4로 가는 우극한의 gx 너는 두 개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h-1이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에 뒤가 2 나오나요? 그럼 뒤에는 1 나오죠? 그럼 얘가 바로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시면 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괜찮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마지막 23번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상수 K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냐라고 하면 앞에 게 쉬웠잖아요. 솔직하게. 앞에 게 쉬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으로 변별력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23번입니다. 상수 K에 대해서 이차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간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조건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저렇대요. 어우 미쳐버리겠죠? 나조건에서는 극한인데 저거 나조건 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극한의 값 계산이라 분모가 0으로 가요? 분자 0으로 가겠죠? 아 fk가 현재 마이너스 2구나.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 플러스 2의 값은 마이너스 fk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미분계수 형태니까 f 프라임 k가 6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조건을 해석하고 싶은 건데 여기 절대값 보이시죠? 그럼 당연히 절대값을 풀어내면 x-를 양면에 지울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생각 하면서 갑시다. gx라고 하는 식은 gx의 값은 주어진 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마일 그대로 나왔고 지웠을 테니까 k- 절대값 fx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x의 값이 1보다 작으면요. 앞에가 마이너스가 생겼을 테니까 지우고 나면 참고로 이거 지울 수 있는 이유가요. 원래 아까 뭐 그 앞에 문제에선 제가 뭐 지울 때 분모 0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게 얘기했었는데 함수가 미분 가능 함수이기 때문에 지울 수 있는 이유는 0 되는 포인트 어떻게 해요? 극한으로 그냥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연속 함수는요. 그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절대값 fx다.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함수가 연속 함수니까 1의 값 대입하고 1의 값 대입하면 그럼 너는 k- 절대값 f1 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k 플러스 절대값 f1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k가 넘어가면 2배, 마이너스 f1 넘어도 2배. 그러면 절대값 f1 이라고 하는 값이 결국 k가 된다. 이 말이 되죠. 그럼 따라서 f1이라고 하는 게 k거나 또는 마이너스 k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요? 이제 분리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자, 만약에 f1의 값이 k였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k가 되게 중요한데 k의 값이 양수라고 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2차 함수가 뭐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디서 하면 잘 몰라요. 모르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생겼다. 그렇게 해요. 이게 생겼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 1에 어딘가 있겠죠. 뭐 꼭지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 마음에 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이 함수가 여기가 이 빨간색 있죠? 네가 y는 k인데 그게 지금 현재 0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x축은 당연히 그 밑에 있겠죠. 뭐 여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우리는 1의 근처만 생각해보면 1의 근처에서는 절대값 fx가 양수죠. 상황이 돼요? 이거 풀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요. 그래서 우리는 x는 1 근처에서 분석하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처입니다. 근처. 굉장히 그 근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처만. 얘가 음수일수록 양수일수록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gx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값은 얘는 k-fx 1의 근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k 플러스 fx 라고 해서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gx를 쓸 수 있죠. 1 근처에서만 이야기하자. 그럼 fx는 어차피 다 양수일 테니까. 여기 상황이 되시죠? 그러면 절대값이 풀었을 때 장점이 뭐냐? 그럼 미분 가능성에서 미분할 수 있어요. 절대값은 미분 어려우니까. 그럼 따라서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가 떨어졌죠? 마이너스 f 프라임 x 요거는 미분해 보시면 f 프라임 x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 도함수 연속이기 때문에 f 마이너스 f 프라임 1의 값하고 그리고 f 프라임 1의 값이 같겠죠. 그 말은 f 프라임 1의 값은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2차 함수의 꼭지점 x 값이 1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함수는 잘 모르겠어요. fx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써볼까요? a배 x-1의 제곱 플러스 b다. 뭐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여기까지 상황이 되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실제로 f1이 k입니다. 그럼 뒤가 플러스 b가 아니라 뒤에 플러스 k로 써야겠죠.
플러스 K.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식 두 개 말면 되는데 두 개 알죠? 이렇게 두 개.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기억을 쓸까요? 기억. 얘가 FK. 그럼 K의 값을 대입해 주시면 주어진 값은 A배 K-1의 제곱에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해야 되니까 미분 위에 써놓을게요. F'X 라고 하는 값은 2A의 X-1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떻을까요? 두 번째 F'K라고 하는 거. 그럼 F'K는 위에다 K 값 대입한 거니까 2A의 K-1이 되죠. 어이구, 이거 다 쓰다 말았어요. 왜 또? FK의 값이 얼마냐? 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다시 F'K라고 하는 값인데 위에 대입하면 2A의 K-1 되고요. 그 값이 현재 6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20 나눠보면 A 곱하기 K-1이라고 하는 게 마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 보시면 A 곱하기 K-1은 마3이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 A 곱하기 K-1 하나 보이시죠? 그냥 대입할 겁니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맞죠? 아, 왜 또 마이너스가 됐어요? 제가 지금 마지막 문제에서 신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수가 너무 많죠? 다시 주어진 값은 K- 뒤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다. 자, 정신 집중하고 다시 한번 집중하시라고. 집중하시고 다시. 값 계산할게요. 그럼 주어진 건 3KK니까 4K. 마3 넘기면 1 나오죠. 그럼 따라서 K라고 하는 게 현재 4분의 1이다. 그럼 4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3 지어줄 테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그래서 함수 fx라고 하는 식을 좀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4배 x-1의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1이다. 얘가 돼요. 얘가 상황이 되겠어요? 잘 보세요. 이 함수 잠깐 그려볼게요. 함수 잠깐 그려보시면 주어진 그래프는 이렇게 x축이 있으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 1인 거죠. 그러면 이 y값 있죠? 여기가 지금 현재 4분의 1인 겁니다. 뭐 보려고 하냐면 지금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러면 gx가 밑에 거 볼까? 1보다 작으면요. 절대값을 붙이고 k만큼 내리래요. 그럼 절대값 붙여보세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를 당연히 4분의 1만큼 내려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gx의 그래프는 일단 1보다 작을 때 여기를 1로 잡을까요? 이렇게를 x는 1로 잡잖아요. 그럼 이 빨간 색깔 그래프의 1이 왼쪽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이미 끝났죠? 보이시나요? 이 포인트. 미분이 안 되죠. 그래서 F1은 K가 될 수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좀 좁게 쓴 이유가 이거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 갑시다. 자, 이제 F1의 값이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K인 경우를 보도록 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에서 그럼 이번에는 이 친구가 음수가 된 거죠? 그럼 1에서 근처 분석하면 fx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x라고 하는 식은 x는 1 근처에 생각을 해보시면 k 플러스 fx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밑에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x가 1보다 더 작을 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 미분하시면 f'x, 밑에 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f'x가 되는데 똑같이 1의 값 대입하고 1의 값 대입하면 사실상 이 형태는 변함이 없죠. 그럼 당연히 도함수 0 되는 것까지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f'1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게 0이 되겠다. 그러면 fx 형태는 살짝 바뀌거든요. 그럼 fx라고 하는 형태는 최고차항계수 a로 잡아주시면 x-의 전체의 제곱에 뒤에가 원래 플러스 k였던 게 마이너스 k로만 바뀌어요. 그럼 뒤에가 마이너스 k다가 될 테니까 도함수는 똑같죠? 상수가 바뀐 거니까. 그럼 너의 값은 2a의 x-1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억번. 그럼 얘도 마찬가지. fk 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k 값을 대입하면 뒤에 거면 살짝 바뀌었네요. 그럼 너는 a배 k-1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도함수의 값은 여전히 6이고 형태 바뀐 거 없죠? 그럼 너는 그냥 2로 나눠서 a배 k-1의 값은 3이다는 똑같이 쓸 수 있죠. 그럼 또 계산해 봅시다. 여기서 이 친구 3만 이렇게 바꿔 쓸게요. 그럼 너의 값도 3배에 k-1 마이너스 k의 값이 마이너스 2인 거죠. 계산해 보면 이 k의 값이 1이기 때문에 따라서 k라고 하는 건 2분의 1이었구나.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었구나 라고 해서 시험장에서는 이대로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저는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라고 하면 fx라고 한 식이요. fx의 값은 마이너스 6배에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이렇게 생긴 놈이니까 그럼 너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x축이 있으면 그래프가 이제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을 기준점으로 여기 x는 1입니다. 1이 기준 아니죠? 절대값을 붙여보면 절대값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프 좀 못생겼어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절대값을 붙인 거에서 k만큼 내리세요. 그럼 k가 얼만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내리세요. 그럼 너의 그래프는 gx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올 테니까 옆에 그릴까요? gx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축이 있으면 1을 기준점 1의 왼쪽은 절대값은 그냥 내린 겁니다. 그럼 너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서 딱 접하게 되겠죠. 오른쪽은 보면 자 위아래 보세요. 위아래 보시면 전체의 부호가 바뀌었죠? X축 대칭이동입니다. 너는 그냥 그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실제 이 그래프는 모든 포인트 미분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 F2 했어요. F2의 값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여기다 2의 값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전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3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서인천고 2학년 중간고사 수투문제였습니다.